자, 오늘 이제 소제목이 문장과 문단이거든요. 그러면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구문 독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문제는 못 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문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단어 알아야 돼요. 이게 독해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천 개의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저희가 6개 지문했잖아요. 6개 지문에서 3개 문장씩 봤죠? 18개 문장 본 겁니다. 18개 문장에서 구조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 독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이 문단이 하나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뭐냐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만든다 그랬죠? 마치 이제 유기체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리드, 그 다음에 글의 종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글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의 종류를 잘 알고 있으면 정답이 예측이 돼요. 네, 그런 것들 하나씩 잘 모으십시오. 알겠죠? 자, 속도감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속도입니다. 이걸 그냥 몸에 그냥 딱 익히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은 자,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그냥 다 달려버려요. 그러면 연습이 안 되거든요. 알겠죠? 천천히 이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심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중심 소재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냥 딱 보시고 그냥 밑줄만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밑줄만 쳐버리면 나중에 보기 걸러낼 때 헷갈려요. 근데 동그라미가 키워드가 딱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 걸러낼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시면 옆으로 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위 소재의 속성 찾는다 했죠? 긍정이면 플러스, 부정이면 마이너스. 이 표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그냥 냅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글의 종류.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문제 및 해결책이었죠?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통념 비판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독해 일지를 만드셔야 돼요. 독해 일지. 그러면 독해 일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3번 지문에서 통념 비판을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독해 원리 1주차 3번 집은 통념 비판이라고 써놔요. 공책에다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통념 비판이 또 나오겠죠? 예를 들면 2주차 몇 번 지문에 통념 비판 또 적는 겁니다. 그러면 통념 비판이 2개 나왔죠? 복습할 때 그거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 이런 게 통념 비판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비 해결책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다? 자, 앞문장과의 연결성을 따지는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but, however 이런 게 들어가서 뭐다? 반론이 나오든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뭐 다양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래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주제 정립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을 걸을 때도 보기를 그냥 이제 쭉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제 가려놓고 1번만 본다 생각하시고요. 1번 보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답이구나, 동그라미. 답이 아니네, 날리시고요. 네? 잘 모르겠네, 세모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전에 가면 독해가 좀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연습이 돼 있으면은 보기를 하나씩 날리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높아져요. 찍더라도 정답률은 월등히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몸에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보기 하나씩 보실 때 이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5번부터 막 보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번부터 보세요. 그냥 보시고 중위 소재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일단은 중위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됐어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의 속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오답은 당연히 중심 소재가 누락되어 있겠죠? 예? 이게 가장 이제 흔한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포괄적인 거나 너무 협소한 건 답이 안 된다 그랬죠? 됐어요? 그다음에 속성이 만약에 다른 거, 반대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속성이 플러스다. 그러면 보기에는 뭐다? 마이너스 속성이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들 때. 아시겠어요? 첫 문장의 명사나 명사 주어나 목적어 주로 이제 중심 소재 됩니다. 그다음에 또 따옴표 묶인 거, 반복되는 말들 이런 게 중심 소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첫 문장이 지금 따옴표가 딱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seeing 자체가 지금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아, 본다라는 행위는 이 말이죠. So natural that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결과는 주제문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본다라는 행위 자체는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지금. 뭐가 어렵냐면 자, 매우 복잡한 어떤 그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어렵답니다, 지금. 됐나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underlying the process. 그래서 그 과정에 놓여져 있는 자, 그런 어떤 복잡한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첫 문장에 뭔가 나쁜 게 나오면 이거 문제점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그럼 뭐 찾아야 돼요? 해결책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뭐다? 상술이나 반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뭐다? It may come as surprise가 되는데 surprise 뜻이 뭐야? 놀라움이죠. 그러면 어떤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뭔가 평범한 게 나왔어. 그러면 주제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글을 읽을 때 아, 이거는 놀랍다라든지 interesting, 흥미롭다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주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놀랍다, 놀라움 이런 거 나오면 아,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데 자, 뭐가? 약 3분의 1에 그래서 이제 이게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했을 때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놀랍냐면 약 3분의 1의 어떤 인간이 뇌가 시력에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보는 것, 시력. 중시 소재 반복이죠. 되셨나요? 근데 누가 여기에 기여하고 있어요? 뇌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다? 야, 그냥 뇌가 있잖아. 너네의 뇌가 한 3분의 1 정도가 뇌가 뭐다? 시야에 기여하고 있어라고 이제 답변이 제시가 됐죠. 그럼 이게 지금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면 우리 뇌가 시력에 기여하고 있어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자, 세 개가 모양이나 색깔이 뭐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공격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봤을 때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얘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심지어 이때도 이 말인데 자, 글의 어떤 그 시력이 자, 굉장히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도 됐어요? 이때도 뭐냐면 뇌가 중시 소재 반복 됐어요? 머스 당위성이죠. 뭐뭐 해야 된다? 뇌가 배워야 된답니다. 뭐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소재는 뭐냐면 뇌가 어디에 기여하고 있다고요? 시각에 기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중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및 해결책인데 해결책에 해당되는 어떤 답변이 뭐냐면 아, 뇌가 시각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잡은 게 뭐냐면 아, 뇌가 시각에 영향을 준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뇌잖아요. brain. 그죠? 그럼 중심 소재를 딱 보셨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라는 말이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다? 시각.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게 지금 1번, 2번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1번을 보니까 봐요. 인식적으로 클래시 부딪히고 있다며 충돌하고 있대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뇌가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는 이 글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중심 소재의 속성이 뭐다? 긍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네를 지금 부딪히고 있답니다, 지금. 부정이죠, 뭔가. 뭐와 뭐 사이에? 뇌와 눈 사이에 뭔가 보는 행위에 있어서 뇌와 눈 사이에 뭐다? 뭔가 충돌이 있답니다. 부정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1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보기들은 뭐다? 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됐어요? 뭐 하는데? 프로세싱 처리하는데 뭐를?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마디로 뭐다? 보는데 이 말입니다.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뇌라는 소재랑 시각적인 소재가 다 들어갔죠? 그럼 정답은 뭐다? 2번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3번 해볼까요? 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보기도 계속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보기도 계속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애매한 자료를 학습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애매한 자료에 대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얘도 답이 안 되죠? 4번을 보시면은 다양한 이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거를 배우는데 얘네들 뭐냐면 단순 열거라는 글에서 단순 열거는 뭔가를 쭉 나열하는 글이에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답으로 낼 수 있는 게 뭐다? 다양한 이점들 이런 게 단순 열거에 대한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이점이냐면 어떤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이죠. 뭐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죠. 소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읽었을 때보다 이런 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초록색으로 있는 게. 아시겠어요? 자, 4번도 탈락. 자, 5번은 일반적인 시각적인 환상. 네? 어디에 있어서? 시각적인 자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시각적인 환상인 거죠. 5번도 안 되죠.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